박대기 핫클립입니다. 옥상이나 전봇대에서 이런 기지국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은 이 기지국을 통해야 인터넷에 접속됩니다. 그런데 흡사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생긴 초소형 기지국도 있습니다. 이 펨토셀이라고 부르는데 추가로 설치하면 일반 기지국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보완해줍니다. 이번 KT 사태는 이런 초소형 기지국이 뚫렸거나 누군가 가짜 기지국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초소형 기지국을 KT는 전국의 군부대에도 600개 넘게 납품했는데요. 과연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9월 1일에 11시 한 10분쯤에 상품권 같은 게 결제됐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거 보고 있는 과정에 카톡이 로그아웃이 됐어요. 경기도에 사는 한 피해자 소액 결제로 99만 원이나 빠져나갔는데 인증 문자 하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0원이었던 소액 결제 한도가 갑자기 100만 원으로 늘더니 온라인 상품권 20만 원이 결제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으로 풀려 있는 걸 보고 나서 좀 불안했어요. 잠을 자기 전에도 소액 결제를 확인하게 되고. SNS에 사연을 올린 피해자도 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됐다는 카톡을 받았는데요. 본인 인증 절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인이 보낸 문자도 받을 수 없어 문자 탈취가 의심됐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이 피해 신고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두 KT 고객이거나 KT망 알뜰폰 이용자들입니다. 신고 지역이 서울 서남부와 인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KT 측에 피해 신고 사실을 알렸는데요. KT는 나흘이 지난 5일에서야 비정상 소액 결제를 차단해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초소형 기지국은 철거와 설치가 쉽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SKT와 LG U+ 등 다른 통신사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YMCA 등 시민단체는 통신 서비스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보안 사고가 났다며 KT가 모든 가입자에게 피해 확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모 씨. 지난달 27일 새벽 자신도 모르게 문화상품권 44만 원이 결제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신사에 들어가서 실시간 요금이 뜨는데 거기에 50만 원 넘게 보이니까. 서울 금천과 부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우선 KT가 자체 추산한 피해 사례는 278건,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9월 8일 오후에 확인하였고, 사건 초기 KT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KT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KT는 지난 8일에야 관련 기관에 침해 사실을 알렸는데 사고 발생 시간은 확인할 수 없고 이상 징후도 없었다고 신고했습니다. KT는 당시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 사고로 신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피해자 명단과 원인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지난 5일 새벽부터 소액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KT망 전체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KT가 피해 고객의 휴대전화가 수상한 기지국으로 연결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특정한 패턴을 확인했는데 그때 이제 특정한 기지국 아이디를 보고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데 민관 합동조사단도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이용됐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범행에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기기는 KT가 판매한 통신 보조기구와 유사한 형태인 거로 추정됩니다. 반경 10m 정도에서 통신을 제공하는 장비인데 원래는 건물 내부 같은 전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쓰입니다.
와이파이 공유기 크기의 중고 기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법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 설치 지역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접속되는데 이때 주요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수준 관점에서는 논문을 아마 조금 읽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해킹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KT에 추가로 확인된 불법 기지국은 없고 다른 이동통신사들에서도 이상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통신 3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그러나 미등록 장비가 이 통사의 핵심망에 어떻게 접속이 가능했는지 또 소액 결제에 필요한 추가 인증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민간 합동조사단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